안녕하세요. 영재컴퓨터 송 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게이밍 마우스들 중 정말 좋고 좋은 제품들만 선별하여 게이밍 마우스 탑5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유선과 무선, 가격대 구분 없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사용자의 만족감에만 100% 기인해서 제작된 영상이니 다소 고가의 제품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가시죠. 5위 로지텍의 G903입니다. 무선 게이밍 마우스는 진정한 게이밍 마우스가 될 수 없다는 편견을 깨버린 기념비적인 제품 G900의 후속 모델이죠. G900의 경우 한 번의 충전으로 3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했는데 G903은 14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면서도 중량은 겨우 110g입니다. 이 무게에 140시간을 쓸 수 있다니 배터리 성능 하나만큼은 1위로 꼽아도 손색이 없겠죠. 로지텍의 무선 충전 패드 파워플레이어 연동해서 무선 충전이 가능하나 이 정도 배터리 성능이라면 굳이 파워플레이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루에 잠 4시간만 자면서 20시간씩 게임하는 겜돌이들이 사용해도 일주일은 거뜬합니다. 최초 출시된 G900은 PMW3366 센서가 들어갔는데 G903은 로지텍에서 가장 진보된 센서 히어로 25K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대 25000 DPI를 지원하고 11개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버튼들이 있어 편의성도 우수하죠. G903만큼 스위치를 가진 제품들이 있긴 하지만 이 녀석은 커스텀 파츠들이 있어 불필요한 버튼은 비활성화 시킬 수도 있다는 게 메리트죠. 그리고 로지텍 마우스의 시그니처 기능이라 수 있는 무한 휠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유선보다 빠른 무선 라이트 스피드는 프로신에서도 널리 사용될 만큼 이미 검증이 끝난 제품이고 수년째 유명 테크 리뷰 채널에서 탑5에 항상 꼽히고 있는 제품인 만큼 5위라는 자리가 다소 낮게 느껴질 정도네요. 가격은 198,000원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자, 903이 5위면 당최 그 위에는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4위로 넘어가 볼까요? 4위는 쿨러마스터의 MM710과 MM711입니다. RGB LED가 없는 제품이 MM710이고 RGB LED가 적용된 제품이 MM711입니다. MM710의 경우 63g으로 초경량 타공 마우스 중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하드웨어 케이넉스가 작년에 1위, 로켓 점프 닌자는 3위로 꼽았던 제품입니다. 올해 들어 타공 경량화 마우스들이 많이 출시되었지만 그럼에도 이 제품을 4위로 꼽은 이유는 가벼운 무게뿐만 아니라 울트라 위브 케이블, 흔히 파라코드라고 하는 마우스 케이블이 제가 써본 경량화 마우스 중 가장 유연하고 가볍기 때문이죠. 레이저 바이퍼 미니가 타공 없이도 더 가볍다고 얘기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레이저의 스피드 플렉스 케이블보다 훨씬 가벼우면서도 유연합니다. 그리고 외형은 바이퍼보다는 옆으로 좀 더 퍼지고 상하 길이는 짧은 편에 속하는 제품인데 핑거 클로우 그립은 MM710과 MM711이 더 편하다고 느껴졌고 팜 그립은 바이퍼가 낫습니다. 센서는 PMW3389로 MM710과 711 모두 동일하고 RGB 유무에 따라 각각 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국내에선 쿨러마스터의 수입사인 대한 케이스가 69,000원에서 79,000원 정도에 판매 중입니다. 대한 케이스의 깔끔한 에이스를 생각한다면 직구보다는 정발 제품을 사는 게 나아 보입니다. RGB 제품이 필요 없는 분들은 MM710, RGB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MM711을 선택하면 됩니다. 고성능 무선 게이밍 마우스가 부담스러운 하이엔드 게이머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MM710과 MM711은 무광과 유광 두 가지 마감이 있습니다. 금액은 유광이 5,000원 더 비쌉니다. 자, 3위는 레이저의 데스헤더 V2 프로입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1000만 개를 팔아치운 전설적인 마우스죠. 지금의 레이저를 잊게 한 제품이라 봐도 무방할 제품이죠. 레이저는 그동안 데스헤더를 유선으로만 출시했고 무선은 만바만 출시했었는데 V2 프로가 데스헤더의 첫 무선 제품입니다. 센서는 포커스 플러스 20K가 들어가서 최대 2만 DPI를 지원하고 배터리 성능은 70시간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중량은 88g으로 V2보다는 6g 무거워졌지만 구형 데스헤더보다는 약 20g 낮아진 수치입니다. 무선과 중량이 가벼워진 덕에 구형 제품들보다는 게임을 오래 해도 확실히 피로도가 덜하고 사이드 그립 전체가 러버로 되어 있어 과거처럼 사이드 그립이 뜯긴다든지 부분 불편한 그립감을 준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른손 전용 판그립 마우스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최고의 그립감을 가지고 있으나 동양인 손에는 조금 크다는 이야기들이 있죠. F10 이상의 꽉 차는 판그립 게이머들에게 적합하다는 평이 많으며 F10 이하의 유저들도 많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데스헤더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항상 마우스패드 호환성 이슈를 안고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아이스맷에서 튄다, 어떤 패드에서 튄다, 이건 뭐 레이저의 종특이었죠. 하지만 포커스 플러스 센서가 들어간 바이퍼 무선부터 이러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바무선부터 대무선에 이르기까지 1년 넘게 포커스 플러스 센서를 사용해보고 있지만 거의 완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센서입니다. 바무선에 적용되었던 레이저 광 스위치를 적용하여 일반적인 마우스 스위치보다는 최대 7배 정도 내구도가 높고 더블 클릭과 같은 오작동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형태였습니다. 이 광스위치라는 게 금속끼리 물리적으로 맞닿는 접점이 없다 보니 내구도도 높고 오래 사용해도 더블클릭 같은 오작동이 발생할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한참 빡게임하고 있는데 주력 마우스가 더블클릭 된다? 이거 환장할 노릇이죠. 데스헤더의 광스위치는 1초에 한 번 클릭한다는 가정하에 24시간 풀로 사용해도 2-3년은 버틸 수 있는 내구도입니다. 여기에 빠른 반응 속도는 덤이죠. 탑5 제품 중 유일하게 블루투스 모드도 지원하는 제품으로 빡겜은 물론 노트북과 함께 들고 다니며 휴대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합니다. 1000만 개를 판 제품이니만큼 게이머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써봤거나 쓰게 될 예정입니다. 아직 안 써보셨다고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데스헤더를 써보게 될 겁니다. 가격은 16만 9천 원으로 사실 열심히 일해야 써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2위는 레이저의 바이퍼 얼티메이트입니다. 배터리 성능, 센서 성능, 기본적인 베이스는 3위인 데스헤더 V2 프로와 동일합니다. 개인적으로 데스헤더를 더 좋아하지만 제품의 완성도 측면에서 바무선이 더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분리형 클릭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판 커버가 클릭의 텐션을 만들어내는 데스헤더와는 달리 분리형 구조라 클릭감이 확실히 고급집니다. 두 번째, 가볍습니다. 센서와 배터리의 성능이 대무선과 똑같음에도 중량은 겨우 74g입니다. 빠른 대처에 용이하고 이 정도 중량이면 하루 종일 게임해도 손목의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가격은 18만 9천 원으로 대무선에 비해 2만 원 더 비싸지만 충전 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무선과 비슷한 가성비라 보면 됩니다. 충전 독에 올리기만 하면 충전이 되니 간편하고 진열했을 때의 바무선만의 멋도 있죠. 외형은 좌우가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양손잡이 마우스이고 좌측 사이드 버튼은 물론 우측에도 사이드 버튼이 있어 왼손잡이 게이머들이 쓰기에도 훌륭하죠. 모든 게임은 레이저 시냅스 3.0을 통해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활성화와 비활성화도 가능하니 걸리적거리는 스위치는 시냅스에서 비활성화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2016년도 로지텍의 G900이 출시되며 게이밍 마우스 명가 레이저의 명성이 많이 흔들렸고 프로신 점유율도 거의 독점 상태로 내주다시피 했는데 2019년 연말에 출시되어 레이저의 명성을 다시 찾게 해준 제품입니다. 그 인기는 가늠해보자면 출시된 지 1년 만에 다양한 에디션 모델들이 파생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블랙 색상의 바무선, 핑크 색상의 쿼츠, 화이트 색상의 머큐리, 그리고 사이버펑크 2077 에디션까지 1년 만에 총 4가지 에디션으로 라인업을 갖췄습니다. 대단하죠? 성능과 감성, 디자인, 인생 마우스 선택지가 이렇게 많다니. 자, 마지막 대망의 1위는 바로 로지텍의 프로 X 슈퍼라이트입니다. 2020년을 결산하며 1위 자리는 레이저의 바무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출시된 로지텍 슈퍼라이트로 인해 갑작스럽게 순위 변동이 생겼습니다. 로지텍의 G900이 무선 게이밍 마우스도 프로신에서 통용된다는 걸 증명한 제품이라면 G무선은 80g밖에 나가지 않는 가벼운 중량으로 60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가볍고 오래가는 제품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출시한 프로 X 슈퍼라이트는 G 프로 무선보다 더 가벼워지고 더 오래가는 63g의 배터리 재생 시간은 7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간략하게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 언급하자면 최초의 G무선에서 사용했던 16000 DPI를 지원하는 히어로 16K에서 최신 히어로 25K 센서로 변경되었습니다. 게이밍 모니터들이 QHD로 보급화되고 있고 RTX 3000번대의 비약적인 성능 향상으로 고해상도 모니터를 구매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만큼 전 센서 대비 56% 더 높아진 DPI와 63g이라는 초경량의 무게, 그리고 10시간 더 높아진 배터리 사용시간, 스펙만 봐도 어질어질합니다. 외형적으로는 G무선과 거의 동일하나 변경된 부분을 요약하자면 우측 사이드에 슈퍼라이트 폰트가 각인되어 있는 점, 마우스 휠이 화이트로 변경되었다는 점, 우측 사이드 버튼 2개가 없어졌다는 점, 하판에 DPI 스위칭 버튼이 없어졌다는 점, 마우스 피트가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친환경 무첨가 PTFE로 바뀌었습니다. 자, 대충 보면 비슷한 것 같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이 바뀌었는데 마이크로 USB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좋게 말하면 제품을 개봉하고 나서 기성품으로 든 케이블을 쓰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로지텍 충전 케이블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하이엔드 제품에 걸맞지 않은 충전 포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로지텍 제품들이 워낙 많기에 기존에 쓰던 걸 그대로 쓰면 되기에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 C타입으로 변경되었다면 오히려 PC에 케이블을 추가해야 했기 때문에 책상 위가 더 지저분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게이밍 마우스 중 가장 가볍고 오래가는 마우스이자 프로신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자세한 리뷰가 궁금하다면 여기를 확인해주세요.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제품들을 사용해보고 가격대별 혹은 유무선별로 따로 준비해보는 시간도 가지고 싶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